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괜찮은데 언젠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내가 걷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도달해도 절반 가까이는 걷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해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사이 어제까지 걷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이 시작되곤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아침밥도 다 드시고 시장도 다녀오셨다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이웃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 정정했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는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병상에 누워서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은 정원에 물을 주고 시장을 다니며 활기차게 지내고 어떤 분은 계속 피로하고 무기력해져 조금씩 침대에 눕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유전자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단지 아주 단순한 4가지 습관을 실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나머지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작은 습관 4가지를 바꾸며 기력이 살아나고 기억이 또렷해지고 삶의 빛을 되찾았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85세 이후까지도 건강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85세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4가지 원인과 그것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명자 씨, 올해 79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이면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채소를 골라오며 하루를 분주하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면 꼭 멈춰서서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꽃화분에 물을 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도 돌아오면 한참을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식사 후엔 자연스레 소파에 눕게 되고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걷는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어느새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늘었고 밤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집 앞 계단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김명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을 일으키는데 한참이 걸리고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던 생활은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가족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 거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분명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몸속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김명자 씨도 당황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꽃구경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급격히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김명자 씨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전날까지만 해도 정정하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 침대에 눕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문제는 한번 그렇게 눕게 되면 다시 일어나 걷기까지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일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김명자 씨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이상하게도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당 수치도 조금 높긴 했지만 위급한 수준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식사 후엔 금세 피로가 몰려와 움직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김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한두 잔 정도 마시려나 목이 안 말라서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무뎌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몸속은 말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김명자 씨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약들은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을 천천히 몸 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조용히 탈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속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니까 피로가 빨리 오고 혈관은 점점 딱딱해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해 몸속에 쌓이면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김명자 씨에게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컵 한 잔씩, 총 4잔의 물을 마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려 하지 말고 타이밍을 정해 습관처럼 마시자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새 마른 몸을 깨우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 한 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밖에 다녀온 직후 한 잔. 걷거나 움직이는 동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마지막은 잠자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반 한 잔. 밤사이에 탈수를 막아주고 다음날 아침을 한결 가볍게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은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김명자 씨는 일주일쯤 지나자 눈빛이 또렷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소변색도 예전보다 맑아지고 오후만 되면 몰려오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졌어요. 하루가 좀 덜 힘들어요. 스스로도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로무기력 건망증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지만 그중 상당수는 그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몸속이 마르기 시작하면 기력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엔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 컵 4잔의 물이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명자 씨는 예전부터 걷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2바퀴 돌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졌고 이 정도면 운동은 충분하지 하고 스스로도 뿌듯해 하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걷기는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한 칸씩 멈추어 숨을 고르게 되고 가벼운 충격에도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다 무심코 다리를 만져보니 예전보다 허벅지가 많이 가늘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근육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어디까지나 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넘어짐을 막아주는 핵심 근육, 즉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은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해마다 12%씩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을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단지 힘이 약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며 심지어 폐렴 같은 감염병에도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근육은 앉고, 서고, 걷고, 씹고, 숨 쉬는 생활의 모든 움직임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김명자 씨도 결국 작게 미끄러지며 넘어졌고 그 뒤로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식욕과 의욕까지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걷기만 하던 일상에 아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조금만 보태면 됩니다. 비싼 헬스장도 무거운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김명자 씨가 처음 시작한 건 의자에서 일어나기였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살짝 올린 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를 10회. 처음엔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몇 번만 해도 숨이 찼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리에 다시 탄력이 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엔 까치발 들기를 더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손을 살짝 올린 채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2초간 버티고 다시 내리는 동작.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계단 오를 때 흔들림이 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기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5초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자 몸 중심을 잡는 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3가지 동작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넘어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근육, 단 10분의 근력 운동이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시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김명자 씨는 수십 년 동안 매일 혈압약과 당뇨약을 빠짐없이 챙겨왔습니다. 약만은 절대 빼먹지 않았기에 나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도 기억이 흐릿해지고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12 수치가 낮고 마그네슘과 코엔자임 Q10 수치도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간 영양소가 몸을 지탱할 힘까지 함께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약들이 조용히 몸속 영양소를 줄여갑니다. 일부 혈압약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천천히 고갈시키며 지질 강화제라 불리는 콜레스테롤 약는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보조 영양이 아닙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깨우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모자라면 몸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에너지가 바닥나게 됩니다. 김명자 씨에게 필요한 건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약이 빼앗아간 영양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1개,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 몇 알,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를 통해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붙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김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약이 제 몸에서 필요한 것까지 함께 빼앗아가고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은 약은 몸을 지켜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치는 동시에 조금씩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약을 먹고 있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식사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식사 변화가 약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던 빈틈을 채우고 몸의 시동을 다시 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김명자 씨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에는 이웃들과 종종 산책도 나가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밖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지자 조금씩 연락을 피하고 약속도 미루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수록 더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밤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맛이 없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오래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지치고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자극이 줄어든 뇌는 점점 느려지고 감정은 가라앉고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에너지조차 잃게 됩니다. 김명자 씨는 어느 순간부터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은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자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딸에게 단 10분간 전화하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웃게 되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엔 가슴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조심스럽게 나가봤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지만 옆자리 사람과 악보를 함께 보며 웃었던 순간 한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그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에도 깊이 영향을 주는 실제 위험 요소입니다. 말 한마디, 눈인사 한 번이 면역력을 지키고 혈압을 낮추고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하루 10분의 전화, 주 1회의 모임, 가벼운 산책 중 이웃과 나누는 인사.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김명자 씨는 처음엔 이 모든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봐야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전보다 몸이 더 무거워졌고 소파에 앉았다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작게라도 바꿔보자. 그날부터 김명자 씨는 생활에 아주 작은 변화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산책에서 돌아와 한 잔, 잠자기 전 한 잔, 총 4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TV를 볼 때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처음엔 허벅지가 떨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숨이 덜 찼습니다. 주방 싱크대를 잡고 까치발 들기를 10회, 양치 후엔 한 발로 서기를 10초. 간단한 근력 운동이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에 고등어 1토막, 간식으로 호두 몇 알. 약이 빼앗아간 영양을 돌려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딸과 10분간 전화. 오늘은 뭘 먹었는지, 밖에 나갔다 왔는지, 꽃이 피었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낸 한 달 후 김명자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결 가볍게 몸을 일으킬 수 있었고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김명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84세 박정임 씨 부부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두 분 모두 혈압과 당뇨로 지쳐 있었고 집안에만 머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귀찮다며 미뤘지만 서로 약속하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같이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견과류를 한 줌 올리고 저녁에 나란히 앉아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회. 주말엔 아들, 손녀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씩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적당히 늘었으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이제 한결 몸이 가벼워요. 다시 같이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는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김명자 씨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예전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거웠지만 지금은 오늘 하루가 어떤 기분일지 살짝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약도 특별한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4잔의 물,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작은 음식 한 조각, 짧은 전화 한 통.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고 마음을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 놓쳤다면 내일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움직였다면 그건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몸이 말을 걸어올 때는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는 단지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추억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지금보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